자, 우리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에 관련해서 저희가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지금 유럽에서는 7,500억 유로 규모의 이 경기 부양 체계에 합의를 하면서 유가 상승에 지지를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도 지금 4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지금 이 유가에 관련해서는 반면에 미국 석유협회죠. API가 미국 원유 재고의 증가를 발표한 것은 전날 이 유가의 상승을 제한했던 모습이었습니다. API에서는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량이 전주 대비 754만 배럴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190만 배럴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상승을 좀 제한했지만 더욱더 끌어올린 힘이 강했으므로 2% 넘게 그러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WTI 전망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유가는 지금 흐름에서 더욱더 갈까요? 예, 그 지금 뭔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그 API가 재고가 증가했죠. 감소라고 써져가지고 증가했습니다. 증가해서 증가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말씀했는데 거기 화면에는 감소로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수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API 재고는 보지 마세요. 석유협회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전미 석유협회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떻게 API 재고 지표를 믿어봐야 차라리 중국에서 발표하는 지표를 믿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일 오늘 밤에 발표될 EIA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EIA에서 특히 가솔린 재고가 어떻게 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솔린 재고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차트 하나 이제 가스올 지금 제가 해외 차트를 제가 안 가져와가지고 해외 차트를 못 피는데 지금 일단 가볍게 그냥 가스올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원래 이제 어제 사실 오일이 급등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약간 오일이 상승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페트로 위안이라 그래서 미국이 이제 하도 때려대니까 중국이 반항의 의미로 오일 결제를 페트로 위안 그러니까 위안화로 결제를 했어요. 근데 이걸 응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 연합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 동맹들이 제대로 동맹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영국의 BP라는 회사가 이걸 받아줬어요. 위안화 결제를. 석유 대금 결제하는데 위안화 결제를 영국의 BP사가 받아줬다. 이거는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위안화 결제를 어느 정도 받아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왜 유가 상승하고 뭔 상관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좀 제가 얘기를 좀 추가로 드리자면 중국이 그러면 이 위안화 결제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이 살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산다 그래야 달러 결제 안 하고 위안화 결제만 받아주죠. 뭐 영국의 BP사가 머리에 총 맞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괜히 그 달러화를 결제를 계속 달러화 결제하다가 위안화 줄게 하는데 위안화 그래 받아줄게가 아니라 너네가 더 사면 받아줄게거든요. 너네가 더 사면 받아줄게 하니까 실제로 더 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좀 이런 위안화 결제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지 않을까? 그러면 중국이 좀 많이 사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좀 올라왔는데 예, 뭐 이건 오래 이게 뭐 상승을 지속한 재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EU 정상회담에서 7,500억 유로 합의를 했다는 부분 합의가 안 될 거라고 하는데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최근에 달러화 약세를 좀 더 강하게 만들었다. 예, 지금 달러 인덱스 96을 깨고 내려가는데 이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좀 가팔라졌거든요. 가팔라지면서 이 부분이 좀 유가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기부양책 역시 실업수당 추가 여부에 대해서 공화당이 연장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화당의 반대는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공화당은 실업수당 말고 차라리 기업한테 돈 주자, 고용을 유지하면 돈을 주자라고 하는데 저는 공화당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고용 유지한다고 돈 더 주면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다양하게 악용될 소지가 있거든요.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의견이 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우리가 포인트 그것도 매수해야 되냐? 41.45가 원래 그 유가가 갑자기 대폭 나갈 때 급락한 갭자리거든요. 41.45가. 근데 40.45로 어제 해외 선물 기준가로 올랐습니다. 예, 42.5까지 상한 돌파했어요. 상한 돌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죠. 그래서 당연히 매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그럼 해외 선물 계좌 만들고 해야 되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와 비슷한 거. 오늘 SK 이노베이션 한번 볼게요. 자, SK 이노베이션이 기가 막히게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제가 SK이노베이션을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수익률 한 25%인데 매도했어요. 매도했는데 오늘 8% 올라가니까 좀 할 말은 없더라고요. 예, 근데 물론 SK이노베이션 말고 다른 종목도 SK 케미칼 그리고 SK 머티리얼 이런 게 수익이 너무 잘 나서 맞습니다. 제가 뭐 SK 관계자는 아니에요. 관계자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SK 괜찮아 보여서 많이 샀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교체임의 전략으로 SK도 매도했는데 사실 다시 매수해도 되는 관점이다라고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갑자기 추가 급등한 이유는 폭스바겐하고 포드가 미국 ITC에 그 청원을 냈어요. 원래 LG화학이랑 배터리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허 분쟁으로.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인력을 빼갔어요. 빼갔다고 하면 SK이노베이션이 이 방송 보고 뭐라 하면 전 그냥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동시에 40~50명이 이직을 했는데 이직을 SK이노베이션에 다시 만날 수 이건 우연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걸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SK이노베이션이 이건 우연이다. 걔네들이 동시에 LG화학을 관두고 우리 회사에 다 같이 입사한 거는 우연이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근데 일단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ITC 안 믿어서 SK이노베이션 제재했는데 지금 이거를 풀어달라. 우리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너무나 쓰고 싶다 하면서 폭스바겐과 포드가 지금 얘기하면 그 말 한마디로 좀 더 올랐어요. 좀 더 올랐는데 그러한 추세가 추가적인 좀, 부분이 있었었군요. 유가 상승하면 추가적으로 더 올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즘 민주당 조 바이든이 거의 요즘에 미국은 모든 게 다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지수, 달러, 달러 떨어지고 있지만 지수, 금, 유가 다 오르고 있어요. 근데 떨어지고 있는 게 딱 두 개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랑 트럼프 지지율. 네네. 예. 조 바이든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죠. 조 바이든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벌써부터 태양광 풍력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유가와 연동해서 유가가 높으면은 태양광 풍력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전기 생산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BP가 좀 맞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에 관련해서는 42.45라는 이 주요 지지정 라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좀 앞으로 매수 쪽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진 대표님께서는요. 일단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서 특히나 오늘 석유 쪽 정유주도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그린 뉴딜 쪽까지의 우리 관련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그린 뉴딜, 뭐 친환경, 저탄소 이렇게 그린 경제를 좀 약간 전환 가속화하고 이를 위해서 2025년까지 뭐 73조 원을 뭐 예산을 확대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만간 차익 매물 또한 고려해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지금 수소차 혹은 모빌리티 관련주들은 오히려 지금 차익 매물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좀 조정을 보여왔는데 오히려 지금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가 23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6시 반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좀 높게 나오거나 지속적으로 지난 분기보다 더 높게 나온다고 치면 아무래도 여기에 다시 한번 강하게 수급이 붙으면서 상승 모멘텀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뭐 매물을 소화하고 반등세 이어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자체로 보시면 이제 올해 실적 추정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뭐 제약바이오나 뭐 IT나 이런 것들은 올해 실적 추정 자체가 좀 하향된 반면에 다른 건 내년 거는 오른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올해 실적 자체로서도 상향이 되고 있고 추정치 자체가 상향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영업이익 추정치 자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시장 점유 1위인 테슬라 여기서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유럽 완성차 업체에 뭐 부품을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이렇게 관련 부품 회사들 위주로 공략을 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큰 파도의 주가를 올라타서 서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방송에서 뭐 수없이도 추천드렸었는데요. 뭐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래도 수익을 못 챙기신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뭐 매수,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를 더 받고 싶으시면 이렇게 노란통 메신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보다 다양한 뭐 정보나 그 타이밍을 잡아드려서 성공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진 대표님과 김본스타님의 정확한 분석력으로 사실 수혜를 입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란통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이와 더욱더 다양한 정보 저희와 함께 공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들어오시면요. 매매 포인트 공략법 알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보다 더 탄탄해질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란통 오픈 채팅 검색창에 김본엔 에이지 혹은 이 정진 대표 혹은 주식 맛집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참여 안내도 도와드리고요. 같이 해보는 그러한 좋은 소통의 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